안녕하십니까. 이준 조은성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라타의 김인섭입니다. 오늘은 평소와 다른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최근에 하이퍼엔드 PF다, 시공사 선정이 안 됐다, 안 좋은 소식들만 전해드린 것 같은데, 네. 오늘은 강남에 진행하고 있는 하이퍼엔드 상품 중에 아주 잘 진행되고 있는 현장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컨텐츠를 남긴 적이 없는 현장이에요. 네. 저희가 계속 고객들을 모시고 가고 현장 방문을 많이 했는데 뭐 이런저런 이유들로 저희가 컨텐츠는 못 만들었는데 시공이 한참 진행 중이라서 한번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현장이 라브르 27입니다. 네, 삼성동에 올라가는 하이퍼엔드 상품인데 100억 개가 넘는 하이퍼엔드 상품의 시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인 개요는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라브르 27 같은 경우에는요, 네. 강남구 삼성동 90-20번지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지 면적이 좀 커요. 네. 약 1,400평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네. 하이퍼엔드 중에서는 이 1,000평대를 넘는 대지를 좀 구하기가 힘든데 흔하지 않죠. 네, 1,400평이라는 네. 점도 네. 굉장히 좋은 점인 것 같아요. 네. 장점 중에 하나고 2종입니다. 네. 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지하 5층부터 지상 7층까지 만들어지는 건물인데 네. 여기가 좀 특이한 게 언덕백이라고 하면 좀 그렇나요? 그렇죠. 네, 언덕을 이용한 집이기 때문에 겉에서 봤을 때는 지하 2층에서 지상 9층 정도 되는 건물로 보여요. 이렇게 봉은사 사거리에서 청담역 안에 언덕 부분에 있는 지역이라서 네. 뭐 삼성 아이파크도 있고 네. 그 지역에 위치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총 27세대가 들어가는데 주차가 145대가 100% 자주식이고요. 네. 세대당 한 5대 정도가 네. 돌아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준공은 2026년 하반기 예정인 네. 현장이 20년 되겠습니다. 12월 지금 예정이고 네. 시공은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가 1,400평에 27세대밖에 안 들어가는 하이퍼엔드 주택 상품입니다. 네. 최근에 대장주라고 하면 초고층은 조금 지향하긴 하는데 여기는 그럴 수 없는 지역이고 다른 컨셉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건 뒤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성을 보면 좀 재밌어요. 여기가 총 3가지 타입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렇죠. 앞쪽에는 이제 가든 정원 타입의 한 동이 들어가고 네. 또 뒤쪽으로 한 동이 또 들어가는데 총 2개의 동으로 이루어진 건물이고요. 네. 앞쪽에 가든 타입 네. 뒤쪽에 일반 기준 세대하고 펜트 세대가 들어가는 총 3가지 타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가든 타입은 각각의 단독주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라브르 27의 정면 부분에 위치해 있고 총 5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기준 세대, 테라스 세대와 7층의 펜트 세대 2세대에서 총 27세대로 구성이 되는 상품인데 건축부터 해서 설계 단계가 좀 재밌게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제 하이퍼엔드들이 이제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현장마다 자기들만의 특별한 게 좀 들어가는데 여기는 신경 건축학이라는 게 적용이 돼서 말이 좀 어렵습니다. 맞아요. 네. 지난 20년간 의사결정을 연구하면서 항상 공간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의 인지, 사고, 행동에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관련된 연구들을 이제 하게 됐는데 이 분야를 뇌과학 분야 안에서는 신경건축학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집을 굉장히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하고의 접촉이 최소화되고 안전하고 사생활이 보호되기를 원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혼자 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변의 이웃과의 관계, 적절하기를 희망하고 그거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두 바람은 때로는 모순적이고 충돌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풀어내면은 공간이 인간한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분석을 해서 이를 근거로 해서 설계에 좀 접목을 시켰다고 해요. 이제 공동주택인데 단독주택 개념을 접목을 하려고 한 것 같아요. 집에 들어왔을 때 프라이빗하면서도 좀 안정감을 찾는데 어찌됐든 27세대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이웃 세대와의 관계도 있잖아요. 그래서 마주치는 공간은 최소화하면서도 공동주택이 가질 수 있는 커뮤니티라든지 뭐 정원이라든지 이런 공간은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었고 건축 설계는 BP 아키텍츠가 맡았습니다. 갤러리 가셔서 홍보 영상을 보면 이 건축 설계 회사에서도 이 신경 건축학을 전달받아서 최적의 동선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 부분이 라브르 27의 좀 새로운 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 신경 건축학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좀 유명인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네.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뇌과학 분야의 최고 권위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도의 말의 신빙성을 갖고 있고 오랜 기간 동안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이 신경 건축하게 하는 것 자체를 무시할 수 없다는 그렇죠. 또 특별한 장점으로 꼽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하이퍼엔드 주택 중에 지금 잘 되고 있는 현장이 이 라브르 27과 메테론 압구정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볼 수 있을 맞아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이제 현대건설이라는 큰 시공사와 그리고 이 라브르 27 같은 경우는 이제 본PF 전환이 됐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현대건설이 신용 보강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본PF 2천억이 진행이 됐고 시행사가 고려자산개발인데 이 고려자산개발의 지분 중에 현대가 3세 정재선 회장도 여기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런 시행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잘 진행되고 있고 계약률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물론 분양한 지가 좀 됐어요. 초기에는 계약률이 솔직히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130억대부터 시작해서 펜트 400억대까지 있는 상품이 저항감이 있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금리가 워낙 높았던 시기고 100억대에 대한 저항이 아직 있을 때라서 그랬는데 그 이후에 이제 신규로 분양했던 상품들이 뭐 기준 세대가 200억이 넘어가고 뭐 250억 이렇게 가다 보니까 오히려 상대적으로 조금 저렴해 보이는 거죠. 반사의 이익을 얻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삼성동에 대한 새로운 개발 계획들이 워낙 많아지고 있고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이제 포함해서 좀 좋은 평가를 받는 그런 현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세대 내부로 가서 한번 보도록 하죠. 총 3개 타입으로 나뉜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가든 타입, 단독주택 타입은 총 몇 개 층으로 사용 가능한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트리플 세대라고 해서 1, 2, 3층을 이제 기본 거주 공간으로 사용을 하시고 4층에 루프탑이 제공이 됩니다. 총 4개의 층을 쓰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개 층에 전용 면적은 127평에서 149평까지 있고 실제 사용하신 면적은 약 270평에서 340평까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호화주택에 포함이 됩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갤러리 가보신 분들은 좀 이슈가 있었어요. 루프탑 부분에. 그렇죠. 네.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지대가 좀 낮은 곳에 형성이 되는 가든 타입이기도 하고 기준 세대하고 펜트 세대에서 내려다 봤을 때 이 가든 타입이 조금 사생활에 침해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거리들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시공사 측이 확인을 했을 때 준공 이후에 루프탑 부분은 이제 뒤에 기준 세대 동에서 볼 수 없도록 이제 마감 공사를 따로 한다고 합니다. 보강이 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세대 간섭에 대한 부분은 전적으로 차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가든 타입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의 느낌을 준다고 해서 정문 출입구가 각각 개별로 따로 나와 있습니다.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출입구가 따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점도 굉장히 플러스 요인이 될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이제 기준 세대라고 하는 테라스 타입인데 테라스 타입 경우는 20세대 전체가 테라스를 제공하는데 이 테라스 부분도 기존에 제공하는 테라스 면적도 꽤 넓은데 원하시면 테라스 공간을 좀 더 넓힐 수 있는 확장도 가능한 네, 확장도 가능한 그런 타입이고 전용 면적은 73평에서 83평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실사용 면적은 120평에서 140평까지 되는데 기준 세대라고 하면서 전용 면적과 실사용 면적이 왜 다르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이 있을 건데 여기가 A, B, C, D 해서 4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평면을 제공을 해드리고 네, 있습니다. 평면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독주택을 쌓아서 만든 느낌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각각마다 좀 평면이 달라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전용 면적이나 시장 면적에 조금 차이가 있다. 바라보는 향이라든지 면이 되는 향들이 조금씩 다르고 또 그 테라스 특화기 때문에 테라스가 들어가는 부분 또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런 전용 면적과 실사용 면적에 살짝의 차이가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라브르 27은 남향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GBC를 내려다보는 그런 위치에 있고 CD 타입 같은 경우는 한강을 조망할 수 있다 보니까 개인 취향에 따라서 타입을 선택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준 세대라고 불리는 테라스 타입의 가장 좋아 보였던 거는 이 B타입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B타입 경우에는 이 기준 세대 층고 자체가 3m 정도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이 B타입은 하복층이 새롭게 생기는 공간이에요. 그렇죠. 이 하복층 같은 경우도 2, 3m 정도로 내려가기 때문에 총 그 하복층에서 바라보는 층고 같은 경우는 한 5m 이상 되는 훨씬 넘죠. 그런 공간을 또 따로 새롭게 꾸밀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공간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그 특색이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타현장의 대지가 좁고 높게 올라가는 건물의 듀플렉스와 좀 차별화돼 있죠. 너무나 다르죠. 네. 그래서 거기다가 그냥 일반적인 하복층이나 뭐 상복층 이런 개념이 아니라
분리된 느낌이 아니죠. 네, 같은 연속성을 갖기 위해서 프레임리스 강화 유리로 설치가 된다고 해요. 이 공간은 이제 가족이 함께 거주를 하느냐, 이제 단독으로 거주하느냐에 따라서 사용성이 좀 달라지긴 맞아요. 하겠지만, 단독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서재로 사용하셔도 되고, 업무용 공간으로 사용하셔도 될 것 같고, 특별한 공간으로 꾸미기 굉장히 좋다. 괜찮은,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제일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펜트 두 세대가 있는데 400억입니다. 요것도 타현장과 조금 구별되는 게 아무래도 대지 면적이 좀 있다 보니까 전용 면적이 150평에서 160평까지 나옵니다. 네. 그리고 실제 사용하시는 면적은 320평에서 370평까지 나와요. 그런데 이게 단층 구조입니다. 맞아요. 네. 이 단층 구조의 펜트가 굉장히 독특했어요. 네. 왜냐면 지금까지 저희가 설명을 해드렸던 것들 펜트를 보면은 대부분 듀플렉스라고 해서 보통 복층 구조가 많았는데 그 복층 구조가 가지는 생활 패턴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계약하는 평형대에 대비해서 아래 위층으로 나뉘기 때문에 맞아요. 넓어 보인다는 느낌이 안 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단층으로 정말 큰 평형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천장고가 3.7m까지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슈퍼 펜트라든지 뭐 트리플 펜트 세대 이런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 복층 공간에 천정고가 합쳐지기 때문에 굉장히 광활한 천정고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는 단층에도 불구하고 약 4m 정도 되는 그런 천정고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개방감도 좋은 데다가 면적 자체가 단층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넓어 보일 것이다. 그 부분이 준공이 됐을 때 어떤 모습일지 기대가 되고 총 높이가 40m입니다. 네. 이걸 강조하는 의미는 여기는 2종 지역이긴 하지만 주변이 다 1종 지역의 1, 2층 세대의 이제 빌라들이 주변에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갤러리가 현장의 바로 뒤쪽에 있고 저희가 옥상에서 한번 영상을 찍어 봤었잖아요. 그 옥상보다 최고층 같은 경우 훨씬 더 높게 올라올 예정이에요. 이 부분에 좀 호불호가 있는 것 같아요. 삼성동이라서 좋고 뭐 시공사도 좋고 지금 전체적인 컨디션은 다 좋은 것 같은데 지금 현장 주변이 조금 이 라브루가 너무 상반되게 조금 노후화된 게 아닌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상반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청담동의 고급 주거 지역을 가보면은 스카이라인이라고 하죠. 네. 그 스카이라인에서 보는 집집마다의 높이들이 좀 비슷하고 건물들의 색깔들이 많이 비슷해요. 그래서 지저분하다라는 생각이 그렇게 많이는 안 들거든요. 건물들의 높이가 상대적으로 낮고 맞아요. 그리고 지붕 색깔이 또 이뻐요.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요? 네. 그 빨간 벽돌로 대표되는 그런 빌라들이긴 하지만 고급 주거입니다. 그래서 지붕 색깔이 막 이상하거나 휘황찬란하지 않아요. 거의 다 통일성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이 가장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높은 곳에서 밑을 내려봤을 때 그런 지형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지저분하다? 이런 거는 조금 상반된 이미지인 것 같아요. 라브루가 높은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2층, 한 3층 정도가 되면 시야 부분에서는 그 빌라트가 보이진 않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전면부에 A, B 타입 앞에 빌라트와 CD 라인에 있는 빌라들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확실히 그렇죠. CD 라인 쪽에 있는 이건희 회장님이 자택 쪽이 훨씬 더 보기는 좋아요. 네, 고급스럽긴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조금 염려를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첨언을 조금 하자면, 그런 빌라 지형에서 경관이 좀 지저분하다는 주변 뭐 도로나 이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고급 주택 단지니까 그런 게 지저분한 게 아니라 전신주들 때문이거든요. 근데 전신주들도 사비를 들여서 지하화한다는 소식까지 있었습니다. 네, 라브루 주변의 전신주들은 이제 지하화하는 걸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다 라브루 앞쪽에 있는 도로도 광폭화로 새로 정비 사업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라브루를 끼고 있는 이 삼면도로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확장을 한다고 하고, 여기가 큰 대로변에서 조금 들어와 있습니다. 한 150m, 200m 정도 들어와 있는 입지인데, 람보르기니 매장에서 우회전해서 쭉 들어오시는 현장이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 전체를 이제 확장을 해서 라브루 이치의 이제 분양자들이 좀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대지가 1,400평이잖아요. 건축 면적은 한 800평 정도 되는데 기준 세대가 있는 동은 필로티 구조로 올라갑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약 1,000평 규모의 커뮤니티 시설과 800평 규모의 정원도 같이 들어간다고 해요. 이 커뮤니티 시설은 아시겠지만 지하로 들어가잖아요. 네, 지하 1층부터 지하 3층까지 들어가는 공간이죠. 근데 여기가 좀 특이하게 설계가 되어 있죠. 네, 이제 필로티 구조로 올라가면서 지하에서도 빛을 받을 수 있게끔 맞아요. 그렇게 구성이 되고 도심 속에 있긴 하지만
하지만 800평 규모의 정원을 만들어서 물길도 만들고 수목도 해서 산책이나 사색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든다고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신경 건축학의 네, 접목을 시킨 거기 때문에 네. 도심 속에서 사색을 즐길 수 있는 자연 공간 네. 네, 이런 특별함이 들어가는 거고 네. 그래서 이런 정원이 꾸며지는 공간도 굉장히 네.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커뮤니티 시설이 1000평 규모로 들어갑니다. 27세대밖에 안 되는데 1000평 규모는 상당히 큰 규모인데 엄청 큰 거죠. 근데 들어가는 시설들은 타 현장들과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뭐 다만 네. 조금 더 프라이빗하게 이용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점인 거죠? 이제 사우나 시설, 피트니스, 뭐 요가룸, 그리고 스크린 골프, 비즈니스 센터, 라운지 등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건 들어가는데 여기 사우나 시설이 조금 특이합니다. 사우나 시설을 예약제로 단독 세대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가족들끼리 이용하신다거나 아니면 손님들 초대하셔서 이렇게 시간제로 딱 우리들만 사용할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신경 건축학을 접목시켜서 얘기했던 것처럼 프라이빗하고 외부인들과 조금 차단되면서 나만의 공간을 쓸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게 저는 가장 좀 큰 장점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프라이빗함을 원하는 하이엔드 주택들의 가장 큰 모순점인 것 같아요. 공동주택인데 네. 너무나 프라이빗한 걸 원해. 맞아요. 네.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웃기기도 하는 모순점이지만 네. 그거에 맞춰서 잘 설계가 됐다. 이런 말씀을 좀 더 전해드리면서 저 각각의 프라이빗함 지켜주되 네. 공동주택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또 같이 살리는 그런 구조로 만든 것 같고요. 여기까지 청담역까지는 도보로 한 5분 거리고 보은사까지도 한 7분 내외의 거리입니다. 요거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앞에 GBC 개발부터 시작해서 국제교류협력 단지도 조성 중이고 종합운동장에 마이스까지 연계해서 대단히 개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동대로 지하 착공 진행 중에 있고요. 이런 부분이 향후에 조금 라이브로 27에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뭐 투자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는 좀 긍정적으로. 그래서 여기는 지금 입지, 그리고 전체적인 사업성, 그리고 학군, 그리고 역세권 뭐 하나 빠지지 않는 괜찮은 사업지고, 그와 더불어서 현대건설이 시공을 하고 있고 좀 안정적인 사업이고 본 PF 전환이 끝났고, 그래서 더 이상 이슈가 있을 게 없는 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소개를 드리는 거고, 이제 계약도 대부분 완료가 돼서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잔용실들도. 잔용실이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네. 원하시는 분들은 빨리 연락 주셔가지고 한 번이라도 투어를 돌아보시는 걸 권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라브로 27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뭐 갤러리 예약 방문을 원하시면 연락 주시면 저희가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